네, 안녕하십니까. 주한익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오피스 문서의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피스 파일의 확장자도 다양하죠. PDF, 그리고 MS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XLS, XLSX, DOC, DOCX 같은 파일 포맷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주로 MS 오피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포맷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 프로그램인 MS 오피스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파일 포맷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CFBF, 즉 컴파운드 파일 바이너리 포맷. 두 번째는 OOXML, 오피스 오픈 XML 포맷입니다. MS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파일 포맷은 CFBF 포맷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로 사용하는 포맷은 OXML 포맷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피스 문서를 확인하실 때 뒤에 확장자 명이 붙죠. 그 확장자 명이 예를 들자면 DOC라고 되어 있거나 XLS라고 되어 있다면 그건 CFBF 포맷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DOCX 끝에 X가 붙죠. 혹은 XLSX와 같이 끝에 X가 붙는 확장자 명은 OXML 파일 포맷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CFBF 방식, 즉 컴파운드 파일 바이너리 포맷, 과거에 사용했던 포맷이죠. 이 포맷은 파일 내에 파일 시스템을 모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디스크 포렌식을 공부를 할 때 파일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공부를 하는데, 이제 파일 시스템의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FAT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파일 시스템이 있죠. 이제 어찌 보면 컴파운드 파일 바이너리 포맷은 FAT를 유사하게 모사한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료 구조의 복잡한 정도를 다 제외하고라서도요. 어쨌든 간에 이 CFBF가 고전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포맷인 건 맞습니다만, 그 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이 기종이나 이 다른 소프트웨어의 호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2000년도 중반부터 새로운 파일 포맷을 발표하게 되고 이제 표준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파일 포맷이 오피스 오픈 XML 포맷이 되겠습니다. 오피스 오픈 XML 포맷의 기본 개념은 그 zip 아카이빙된 패키징된 파일 내에 XML 파일을 이용을 해서 config 정보를 포함한 파일의 메타 정보를 표현을 하고 그 안쪽에 바이너리 파일을 담는 형태로 만들어진 그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포맷이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국내의 경우에는 한컴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HWPX 확장자죠. 그 확장자도 OXML 포맷을 기반으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파일 포맷의 경우에는 어쨌든 압축을 만약에 언집 같은 프로그램을 풀게 되면 이제 잘 풀리는 형태로 그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그 CFBF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OXML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현재 2000년도 중반에 그 프로모션을 하면서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포맷이 되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요,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하여 내용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그 CFBF와 OXML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CFBF와 그리고 OXML 구조를 실제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을 해서 분석해보는 실습 혹은 시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강좌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 문서 포맷과 관련된 그 이론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피스 문서는 크게
두 개의 포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FBF Compound File Binary Format, 그리고 두 번째는 OXML Office Open XML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그 CFBF는 바이너리 포맷이라는 것과 그리고 OXML은 압축된 XML 기반의 파일이라는 것, 그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료에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CFBF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CFBF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초창기 때부터 사용을 해왔던 포맷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포맷의 개념은 디스크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의 그 구조를 모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파일 시스템 공부하실 때 FAT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운영체제 구동을 위해서 개발한 파일 시스템 중에 하나가 FAT라는 파일 시스템인데요. 그 현재는 NTFS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역시나 외장 매체 일부, 그리고 과거에는 FAT 파일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개선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FAT의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여러 그 구획들을 그 섹터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놓고, 그리고 그 섹터라는 개념들을 맵 역할을 하는, 즉 인덱스 역할을 하는 별도의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파일 시스템의 자료 구조나 운용 방식을 어찌 보면 이 CFBF가 파일 내 흉내에 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파일 하나 안쪽에 탐색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실제로 열어서 내용을 파싱을 해보면 루트 폴더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하위 폴더가 있고, 파일도 있고, 그리고 그 폴더 밑에 또 파일이 있는 형태로 일단 구조가 논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요 CFBF는 부르는 방식이 되게 많은데요. 용어가 많은데 컴파운드 파일, 컴파운드 도큐먼트 파일, 컴퍼시트 도큐먼트 파일 버전 2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CFBF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의 경우에는 이 CFBF 포맷하고 그리고 OXML 두 가지 포맷을 MS 오피스에서는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두 개의 포맷에 대한 파일을 모두 MS 오피스에서는 오픈 열람할 수 있습니다. CFBF 포맷을 사용을 하는 오피스 문서의 확장자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DOC, PPT, 그리고 XLS, 그리고 뭐 MSI, 보통 이제 설치 파일이 MSI 포맷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확장자 중에서는 HWP 확장자가 실제 CFBF를 근간으로 하는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XML, 즉 오피스 오픈 XML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OXML은 기본적으로 XML 파일을 기반으로 한 zip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OXML 포맷으로 되어 있는 파일의 확장자가 무엇이든 간에 그 확장자를 zip으로 바꾼 다음에 압축 풀기, 윈도우상에서 압축 풀기를 하시게 되면 실제 압축이 풀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zip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OXML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zip 파일 안쪽에 있는 파일들을 쭉 펼쳐보면 실제 폴더와 파일들이 나열이 될 텐데 거기는 자료들을 XML에 의해서 메타 정보들이 표현이 되고 관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런 XML 파일이 다수가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압축 파일과 XML 그리고 그 외 바이너리 파일들을 합쳐 묶어서 만들어진 이 운용 개념을 가지고 있는 파일 포맷을 OXM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OXML을 가진 포맷을 가진 이 파일의 내부를 보면 XML 파일이 필수적으로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 파일의 속성을 표현하는 뭐 사이즈부터 그리고 파일의 뭐 이름 같은 것들, 기타 메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실제 XML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파일의 목록과 관련된 정보들도 담고 있는 XML 파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물론 이 포맷을 개발하였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요 OXML 포맷을
실제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파일 포맷을 사용을 하는 확장자는 docx, 그리고 pptx, 뭐 xmlx 등이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도 이제 HWP가 아닌 HWPX 확장자가 사실은 OXML 포맷을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CFBF 파일 포맷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 자료상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료 구조적인 표현이고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논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루트 폴더에서 하위 폴더들이 있고 그 하위 폴더 안에는 또 파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탐색기를 보는 것 같은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자료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 이 DOC 파일이죠. 그 CFBF 포맷을 가진 DOC 파일을 예를 들어 열어보면 맨 위쪽에는 CFBF 헤더가 실제 512바이트만큼 등장을 하고 그 밑에는 일정한 개념을 가진 섹터라고 부르는 구획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이 섹터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것들은 향후에 시간이 되면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강조해 드리는 운용 개념 자체는요. 그 CFBF 파일 포맷은요. 실제 여러 개의 섹터를 내부적으로 가진다고 했었잖아요. 그 섹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맵 역할을 하는 자료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FAT입니다. File Allocation Table이고 이 File Allocation Table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파일 시스템의 FAT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OXML 포맷입니다. OXML 포맷은 사실은 G파일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료 구조적 관점에서는 이 G파일 포맷의 구조를 실제 살펴보면 파일 엔트리라고 부르는 파일의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즉 그 스트림이죠. 스트림을 실제 담고 있는 구획들이 다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구획들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센트럴 디렉토리라고 하는 배열 형태를 띤 자료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제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 센트럴 디렉토리라고 부르는 이제 배열 구조를 가진 자료 구조는요. 그 실제 컨텐츠 압축 파일 안에 있는 컨텐츠의 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압축 파일의 폴더 구조, 이름, 그리고 뭐 시간 정보 같은 메타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센트럴 디렉토리를 통해서 사실은 이 압축된 파일 안에 있는 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본 내용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파일 엔트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파싱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센트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실제 이 압축 파일 안에 있는 모든 폴더와 그 파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압축 파일 전체를 보지 않아도 이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이유가 센트럴 디렉토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자료 구조들로 이루어진 오피스 파일들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연 악성 문서인지, 악성 문서라면 악성 객체가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 실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잘 알려진 공개 도구가 OLE 툴즈입니다. 이 OLE 툴즈는 이름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OLE 컴파운드 도큐먼트 CFBF 포맷이죠. CFBF 포맷으로 이루어진 문서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툴들의 집합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파일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CFBF 포맷을 가진 파일을 파싱해주는 뭐 OLE dump.py라는 뭐 실행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 OXML 포맷으로 이루어진 파일을 파싱해주는 OOXML.py라는 모듈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RTF 문서 아시죠? RTF 문서의 내용을 파싱할 수 있는 RTF obj.py라는 모듈도 들어있습니다. 뭐 실제 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문서 안에 담겨있는 그 DD 관련된 명령어들도 식별하고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MSODDE.py라고 하는 도구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OLE 툴즈의 기본적인 그 활용 목적은 악성 문서 인지를 식별을 하고, 즉 트리아지를 하고, 그리고 악성 문서라면 그 안에 악성 개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스크립트가 있을 수도 있고 쉘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인베드된 파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개체들을 식별하고 추출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이 툴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OLE 툴즈는 악성 문서를 식별, 즉 트리아지하고, 그리고 내장된 개체, 파일이나 스크립트 등을 탐지하고 추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접근하시기 매우 용이할 겁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이제 툴을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파일들의 내용을 파싱을 해볼 텐데요. 시연 섹션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터미널은 그 우분투 리눅스입니다. 우분투 리눅스 위에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해서 그 이런저런 도구들을 설치해 놓은 환경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파일들은 악성 문서들입니다. 이 악성 문서들은 파일 포맷이 다양하기는 한데 지금 뭐 DOC, DOCM, DOCX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는 확장자는 사실 믿을 것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헤더와 패턴 정보를 기준으로 실제 파일들의 포맷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파일이라는 명령어가 이런 패턴을 기준으로 포맷을 확인하는데 좋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 5개 실제 그 패턴을 확인을 해보면요. 한 개의 파일이 컴포짓 도큐먼트 파일 버전 2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첫 번째 파일이 CFBF 포맷이고 나머지 4개, 뒤에 4개의 파일이 그 OXML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 개만 바이너리 구조이고 나머지 4개는 zip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CFBF 포맷을 분석하기 용이한 도구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OLE 툴즈인데요. OLE 툴즈 안에는 OLE 덤프라고 부르는 그 도구가 실제 인베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LE 덤프라는 툴을 이용을 하시면 CFBF 포맷의 파일을 파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LE 덤프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그리고 malicious로 시작하는 이 파일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그 파일과 폴더 구조들이 확인이 되죠. 우리가 탐색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도구 같은 경우는 파일이나 폴더를 좀 리니어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안에 작은 파일 시스템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폴더 구조가 보이죠. 뭐 예를 들자면 매크로라는 폴더 밑에 프로젝트라는 파일과 프로젝트 WRM이라는 파일도 보이고요. 그리고 매크로라는 그 폴더 밑에 VBA라는 폴더와 그리고 this 도큐먼트라는 파일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도구상에서 M이라고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그 섹션이 있죠. 7번 섹션인데 요 안에 실제 그 매크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대문자 M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건 이 OLE 덤프라는 툴의 고유한 기능인데요. 이 OLE 덤프라는 툴이 기본적으로 악성 문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툴이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 같은 것들이 실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크로가 담겨 있는 섹션을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를 해줘서 악성 문서 여부를 빨리빨리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죠. 뭐 어쨌거나 이 지금 문서 파일이 CFBF 포맷이기 때문에 OLE 덤프라는 툴을 이용해서 파싱하는 것이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파일이 그 CFBF 포맷이 아니었었죠.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그 OXML 포맷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의 파일 중에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malicious D로 시작하는 파일을 OLE 덤프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파싱을 일단은 시도를 해보면요. 이 보시다시피 OLE 파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G 파일이다, zip 컨테이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OXML 포맷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OLE 덤프 툴을 가지고는 이 OXML 포맷의
그 파일을 파싱할 수는 없고요. 이 그 파일에 확장자를 바꿔서 압축을 푸는 것이 안쪽에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파일을 한번 카피를 해서요. 복제본을 카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제본 이름을 실제 docx가 아니라 확장자를 gb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unzip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제 g 파일로 압축된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는 도구죠. malicious d1 어쩌고저쩌고 .zip이라는 파일을 실제 unzip해서 그 압축을 풀어보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 폴더 구조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파일과 폴더가 현재 디렉토리에 생성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았을 때는 폴더가 워드라는 폴더가 하나가 보이고 언더바 RELS라는 폴더가 보이고 doc props라는 폴더가 보이죠. 그리고 다수의 XML 파일이 존재하는 것까지 역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파일이 G파일 압축 포맷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언집 도구로 압축을 풀 수 없었겠죠. 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그 저희가 CFBF 포맷이 되었든 아니면 뭐 OXML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악성 문서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실제 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악성 문서가 어떤 포맷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때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리눅스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CFBF다 그러면 이제 OLE 덤프라는 툴을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스트림을 확인하게 될 거고 그 안쪽에 있는 폴더와 이제 자료 구조를 그 파일들을 확인하게 될 거고 그 안에 매크로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폴더 구조와 파일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OLE 덤프 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OXML 포맷이다 그러면 확장자를 바꾸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악성 스크립트 파일이나 뭐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고 식별하시고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악성 문서 식별 방법이나 아니면 분석 방법은 어차피 다른 이제 저희 강좌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본 강좌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MS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주요 파일 포맷인 CFBF, 즉 컴파운드 파일 바이너리 포맷, 그리고 OXML, 오피스 오픈 XML 포맷에 대해서 깊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CFBF는 비유하자면 파일 내 작은 탐색기, 이제 파일과 그리고 폴더가 연계된 이제 그림을 모사한 자료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OXML은 XML을 이용해서 메타 정보를 표현한 zip 패키징 혹은 아카이빙 파일 포맷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분석 대상 오피스 파일이 어떤 포맷인지 확인해야 사용할 도구나 분석 전략이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핸들링해야 할, 내가 분석해야 할 파일이 어떤 포맷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구를 선택하고 향후 전략을 고민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확장자를 가지고 파일 포맷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분석해야 될 파일이 실제 포맷은 OXML이라고 할지라도 파일의 확장자는 doc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파일의 시그너처나 헤더 정보를 기반으로 포맷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도구인 뭐 예를 들자면 리눅스의 파일과 같은 명령어를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강좌에서는 이러한 오피스 문서가 악성 코드일 경우 어떠한 징후를 가지며 그리고 어떻게 식별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